매주 다양한 분의 고수를 모시고 인생이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요 노년내과의 1인자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님 모시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정말 어렵게 바쁘신 선생님 모셨으니까 중요한 정보 쪽쪽 빨아먹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님이 코멘트를 하나 주셨어요. 그 문자 뭐예요? 어떤 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어려운 거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 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노화의 속도에 제가 개인적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회적인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일하면서 다 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의지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아침에 자고 나면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다가 출퇴근 스트레스를 예를 들어서 편도 2시간, 편도 3시간 막 이러다 보면 저녁에는 소진되니까 지쳐서 집에 가면 맥주에 맛있는 거 라면 먹고 나도 집에 가면 배고파요. 그리고 침대와 한 몸이 되어서 쇼츠를 보다가 자게 되죠. 우리 집에 카메라 달았습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 실천이라는 게 내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봤을 때 노화 속도랑 관련 있는 게 경제적 결핍, 장거리 통근, 주거 불안정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안녕한 상태가 되어야 내가 의지력도 가질 수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 출퇴근 거리 같은 경우는 삶의 질과 관련된 거라.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어야 사실은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노화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려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 얘기는 이번에 총선에 어떻게 나가시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실천이 너무 중요한데 그 실천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사실은 지금 3040이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다이나믹 코리아,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회고 가속 사회고 꿀잼 사회잖아요. 직장인들 뭐 퇴근하면 쓰러지기 바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통계가 있냐면 출퇴근 거리가 1분 늘어나면 잠이 0.2분 줄어들어요. 0.2분. 네, 그러니까 20%죠. 식사 준비는 0.05분 줄고 운동은 0.02분. 그러니까 노화 속도에 관련이 있는 게 잠, 식사, 운동이 다 관련이 있는데 그게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 식사, 운동을 출퇴근이 잡아먹는 거예요. 내 수명을 다. 그렇죠. 그러면은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데 제가 이게 음식 얘기를 하다 갑자기 왜 잠을 가지고 나오냐면 잠을 줄이면 다음날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더 살찌는 음식, 예를 들어서 감자칩 이런 것에 대한 선호가 증가돼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고 싶어지는 사람의 뇌가 바뀌어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또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 쾌락을 쫓는 사람의 특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고 출퇴근이 멀면 의지력도 떨어지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많아지고 더 자극적인 게 먹고 싶어지고 악순환을 도는 거죠. 배는 나오고 피로감이 심해지니까 운동은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근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한테 우리 사람들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봐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풀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도시 안에서 15분 안에 직장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또 걷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자동차 번호판은 굉장히 비싸게 판매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이런 사회 환경을 또 잘 만드는 것들 그리고 주거 환경을 정부가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 그래야 지금 말씀드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고 그 다음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천을 하려고 했을 때 사실 단순당과 정제 곡물 마라탕탕으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인슐린 분비를 초래하고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 대충 다 아는 내용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저도 예를 들어서 뭐 타지에 대구나 이런 데 강의를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오전 오후 종일 외래 보고 나면 정말 저녁 시간이 되면 맥주 한 잔이 너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한 잔 하고 나면은 침대에서 또 이렇게 SNS를 보게 되죠. 누워다가 잠들고 그대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가처분 시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라든지 세금 내거나 남는 소득. 마찬가지로 가처분 시간은 회사에 다니는 시간, 출퇴근 시간 빼고 내 삶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인데 이 가처분 시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보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밥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이게 일단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 몸과 마음이
느리게 나이 드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안녕한 정도가 되어야 예. 사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출산이죠. 애도 낳고 키우려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여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거기까지 사실. 연결되는 거죠. 네. 예, 약간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현실을 약간 얘기하시는 그림을 네. 좀, 그림을 크게 그리시는 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제가 예.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이 비판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이전 책도 그렇고 예.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매뉴얼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심지어 저조차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는 프로 건강관리러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말하자면 가속 노화의 사이클에 빠진다든지 술을 마시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사람들이 그래야 살 수 있는 방법이 네.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나 이거 사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